자, 여러분 재미있는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재밌겠죠? 네. 네, 오늘 수업 제목을 준영이가 한번 말해볼게요. 빛나거나 미치거나. 네, 빛나거나 미치거나. 선생님이 수업 제목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왜 이러한 수업 제목을 들고 왔는지 한번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박정희 정부와 유신 체제에 대해 배웠었죠.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가 유신헌법을 제정하고 유신체제를 선언시켰어요. 이렇게 유신헌법을 보면 박정희 정부는 대통령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강화하는 등 민주정치의 원리를 무시하는 독재체제였어요. 그렇다면 수업을 잘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어떤 것에 관한 내용이었죠? 긴급조치 구호요. 네, 긴급조치 구호. 여러분 모두 수업을 다 잘 들어준 것 같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선생님이 영어를 한번 준비했는데 같이 볼게요. 나 오늘 꼭 미장원에서 머리 해야 되는데. 야! 야 임마! 저요? 그래 너 임마! 여자들만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입어도 된다 그랬는데? 변태 새끼! 넌 경복죄야! 엄마 입어도 된다 그랬는데? 네, 모두 영화 재밌게 봤나요? 예. 네, 그렇다면 근태는 왜 여자친구와 옷을 바꿔 입었을까요? 변태라서요. 변태라서요. 그 여자친구 단속을 해서요. 치마 단속을 해서요. 여자친구 머리 시켜주려고요. 머리 식혀주려고. 엄마가 입어도 된댔어요. 엄마가 입어도 된다 해서 미래가 말한 것처럼 이 시기에는 치마 길이를 단속하는 시기였어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복장에 대한 단속만 이루어졌을까요? 영화요. 노래? 노래, 영화, 또 만화. 만화. 맞아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준 것들이 다 단속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신체제 하에서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1번을 준영이가 읽어볼까요? 유신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단속과 검열의 사례를 통해 유신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번을 미래가 읽어볼까요? 구체적 사례를 통해 표현의 자유의 허용 기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 3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권리임을 인식하고 존중의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네, 앞서 말했듯이 유신체제에서는 수많은 단속과 검열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단속, 검열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선생님이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 금지곡을 사례로 들고 왔어요. 유신 정권은 이러한 경범죄 처벌법을 규정하여 생활 속 수많은 단속과 검열을 하였는데 장발 단속은 성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장발을 한 남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어요. 경찰들은 가위나 바리깡을 들고 너는 왜 귀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어? 왜 뒷머리가 와이셔츠 깃에 닿는 거지? 등을 이유로 장발을 한 남자들을 마치 범죄자처럼 대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한 예시로 서울에서 일주일간 약 10,000명이 단속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미니스커트인데 미니스커트의 단속 기준은 무릎 위 20cm였어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들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대요. 자, 다음 금지곡인데 준영이가 한번 이 글을 읽어볼까? 가 국가 안보와 국민 총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나 외래 풍조의 무분별한 도입과 모방. 다 패배, 자학, 비관적인 내용. 라 선정, 퇴폐적인 것. 네, 유신 정권은 이러한 심의 기준을 들며 많은 음악들의 금지곡을 지정했어요. 혹시 준영이가 요즘 좋아하는 노래가 뭐니? 방탄의 다이너마이트요. 방탄, 다이너마이트. 아마 폭력적이어서 이 시대에서는 못 들었을 거예요. 자, 대표적인 금지곡으로는 송창식의 웨블러와 고래사냥이 있습니다. 웨블러는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서 주인공이 장발 단속에 쫓겨 도망가는 영화 장면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다고
금지곡으로 지정됐어요. 고래사냥은 고래가 집권자를 상징한다고 해서 금지곡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송창식 외에도 대표적인 금지곡으로서는 양희은의 아침이슬, 김추자의 님은 먼 곳에 등이 있답니다. 자, 우린 이제까지 장발, 미니스커트, 금지곡으로 생활 속 수많은 단속과 법률을 알아봤는데 이러한 단속과 법률은 우리 생활 속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할 수 있는 제가 권리. 원하는 대로 옷을 입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옷을 입을 수 있다.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요. SNS에 마음대로 글 쓸 수 있는 거예요. SNS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한 것들이 다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보자면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의사를 말이나 행동들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렇다면 이 표현의 자유가 왜 중요할까? 단순히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표현의 자유는 개인 인격을 대표해요.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권리인데 왜 중요한 권리인지는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자, 이러한 개개인의 표현들이 의사 표현들이 모여서 여론이나 정당을 형성하고 이는 곧 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유신체제 하에서 단속과 검열을 왜 했을까요? 저항하는 걸 막으려고요. 저항하는 걸 막으려고요. 자기들 정권을 유지하려고. 자기들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계속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자면 이러한 음악, 장발, 미니스커트에 대한 단속과 검열은 그 표면으로는 사회정화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의 사소한 생활까지 영역까지도 단속 검열하면서 반대 세력의 표현을 막고 국민을 길들여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죠. 즉 아까 배웠던 표현의 자유의 기능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자, 우리는 유신체제 이후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시위 등 많은 민주화 운동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현재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보면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이렇게 우리는 헌법을 통해서 오늘날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장발 단속을 했다면 이제는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 있고, 복장을 단속했다면 이제는 자유롭게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는데 더 나은 사회가 되었을까요? 안 그랬을 것 전 됐을 것 같아요.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악플 같은 거 보면은 안 좋은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안 좋은 사회가 된 것 같다. 기안84 웹툰 이런 것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직까지 제한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네, 미래가 말해준 것처럼 아직까지도 제한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선생님은 오늘 지나친 표현으로 타인 또는 공공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를 중점으로 설명해 볼 거예요. 이를 곧 표현의 방종이라고도 해요. 혹시 동현이 방종이란 단어 아니? 잘 모르겠어요. 맞죠? 좀 생소하죠? 방종은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사례를 2개 준비했는데 악성 댓글과 엘사 게이트를 준비했어요. 자, 악성 댓글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개인 SNS나 인터넷을 통해 많이 봤었죠? 네. 하진 않았죠? 안 했어요. 네. 아, 안 했죠? 네. 현재 이러한 많은 악성 댓글로 인해 유명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는 댓글창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지속해서 남을 비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요즘 어린이들을 공공장소에나 식당에서 보면 핸드폰을 많이 보는 걸 보죠. 네, 다음은 유튜버와 관련된 엘사 게이트예요. 엘사 게이트 흥민이 들어봤니?
저 처음 들어봤어요. 맞죠? 생소하죠? 엘사 게이트는 부적절한 주제를 담은 영상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유튜브를 통해 이제 노출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에요.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데 이제 그중 엘사가 가장 많이 나와서 엘사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영상 장면에는 캐릭터가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 캐릭터가 귀를 자르고 있는 장면, 이 외에도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 인육을 먹는 장면, 자살 장면 등이 영상에 담겨져 있다고 하네요. 자, 어린이들은 유튜브 자동 재생, 알고리즘을 통해 보여준다고 하고 이 영상들은 돈을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영상들이 어린이들에게 노출되고 있고 심지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계정 100위에 든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이렇게 지나친 표현으로 방종을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누구는 이런 것들은 제한해야 한다 라는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관련된 탐구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 다들 이 노래 알죠? 네. 이 노래처럼 표현의 자유가 선을 침범했는지 침범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직접 해보도록 할 거예요. 모두 학습지 들고 있나요? 네. 네, 선생님이 오늘 사례로 예술계의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해서 들고 왔는데 이 순서처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판단이 끝나면 발표할 거니까 유의해 주세요. 네. 네, 모두 탐구 활동 재밌게 하셨나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자기 판단을 한번 발표해 보고 싶은 사람? 네, 혜지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저는 제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술 작품은 예술가 자신의 의도를 표현한 것이지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술가의 의도를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타인이 기준으로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 같아요. 네, 혜지는 제한하면 안 된다고 하고 예술가의 의도를 잘 파악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네요. 또 발표해 볼 사람? 네, 흥민이 발표해 볼까요? 저는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술을 예술로 봐달라는 말이 가진 의미랑 가치는 결코 모든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담보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했던 간에 그걸 보는 사람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거는 방종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흥민이는 제한해야 한다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예술가의 작품을 보고 이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방종이라고 설명해 주었네요. 자, 여러분 발표 다 잘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서 유신체제에서 봤듯이 표현의 자유는 국가, 시대, 상황마다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해야 하는가? 이러한 기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해요.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최소한의 기준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때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 자유를 누려야 해요. 표현의 자유는 우리에게 중요한 권리이고 양보할 수 없는 권리예요.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더 이상 자유라고 할 수 없는 것이겠죠. 오늘 수업 제목이 뭐였죠? 빛나거나 미치거나요. 네, 빛나거나 미치거나. 이 두 한자를 우리 반 한자 박사 준영이가 얘기해 볼까? 빛광이랑 미칠 광이요. 네, 이 두 한자는 광이라는 똑같은 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현재 우리가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이 자유를 누린다면 그 자유는 빛날 것이에요. 하지만 지나친 표현으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고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자유는 조금 과격하지만 미쳤다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나의 표현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표현의 책임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수업을 잘 들었는지 한번 학습 목표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1번을 준영이가 읽어볼까? 유신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단속과 검열의 사례를 통해 유신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네, 우리는 오늘 수업을 통해서 단속 검열 사례를 알아봤고 유신 정권이 왜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2번을 흥민이가 읽어볼까? 구체적 사례를 통해 표현의 자유의 허용 기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 네, 오늘 우리는 탐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례에 대해 판단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한번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3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권리임을 인식하고 존중의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네, 오늘 수업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는 우리에게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권리임을 배웠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양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배웠죠. 자, 선생님이 다음 시간과 관련된 영화 포스터를 하나 준비했는데 제목이 뭘까요? 남자 배부장들이요. 네, 앞에 적혀 있어서 잘 말해주네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유신 체제가 어떻게 붕괴되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모두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